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역 심판위원분을 모시고 예전에 판정에 논란이 있었던 경기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KBM에서 활동하고 계신 현역 심판분들, 또 국제심판 자격을 가지고 계신 이미경 사무국장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한번 직접 채점을 경기 끝까지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리뷰할 경기는 1989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WBC 슈퍼 벤텀급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당시 멕시코의 챔피언 다니엘 사라고사 선수에게 국내 벤텀급 챔피언이었죠. 박찬영 선수가 두 체급제 이제 도전을 한 경기인데 당시에 결과는 판정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복싱 팬들이 수긍을 하지 못했고 언론에서도 좀 홈에서 벌어진 경기인데 역편파 판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면서 33년 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재미도 좀 삼고 또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심판들의 채점 기준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현역 복서들이 좀 세계 무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BM 심판위원으로 계시는 이현우 심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우 심판입니다. 끝입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 심판위원님은 2019년도부터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5년째 여러 경기에서 주부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심판위원이신 박재신 심판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재신입니다. 예, 박재신 위원님께서는 이현우 위원님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지금 심판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 아직도 현역 복수의 꿈을 간직하고 계신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KBM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이미경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아마 현역 복서들 인터뷰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저희 사무국장님은 많이 이제 영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박찬영 대 사라고사 이 경기의 당시 오프닝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선수 소개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1라운드부터 채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 심판 보는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실제랑 좀 틀릴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보는 대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가 현장에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하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 경기의 영상은 모든 볼륨을 무음으로 하고 시작공과 종료공 소리만 나도록 그렇게 이제 영상이 나올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채점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채점과 지금의 채점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복싱의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채점과 지금이 다르다고 해서 그때의 채점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얼마나 억울했었는지 아니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타당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니까 너무 예전에 그 감정에 동요돼서 보지는 마시고 지금의 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그 주심 감독관은 태국의 에드워드 탕가라자시죠? 네,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부심은 미국 분인데 내리 척 하셉, 척 윌리엄스, 마티 세먼, 네, 네. 또 그리고 척 윌리엄스 척 윌리엄스, 다 미국 사람들이고요. 주심만은 나리 오케넬입니다. 네, 레리 어코넬 영국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현도 홍수환 염동열 선수가 아까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는 네. 준협회에다가 바로 염동균 홍수환은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요. 네. 정순현 이승훈 선수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라고사의 주요 전적이 나오죠. 네. 네, 사라고사 선수가 프로에 80년에 80년 10월 달에 네, 프로에 데뷔했었어요. 데뷔했고,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반탄급을 획득한 것이 82년 9월. 네. 그래서 무려 10차방까지 한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WBC 반탄급을 딴 게 85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결정전을 통해서였고, 네. 프레디 잭슨이 프레디 잭슨한테 7라운드. 반칙승으로 이제 네. 이겨가지고 했는데 바로 미겔 해피노라에게 뺏기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라가 오른손을 잘 쓰는 선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2라운드 판정패로 네. WBC 밴tam급 타이틀을 그렇습니다.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3체급 제프에는 호주의 제프 페네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논 타이틀을 가지고 판정으로 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드펀처에게 KO가 되지 않고 대차로 졌다는 것만 봐도 이 선수가 다운은 당해도 KO는 잘 당하지 않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죠. 네, 지금 그 도전자 우리의 그 박찬영 선수의 주요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7년 5월 적지에 들어가서 WBA 밴tam급 챔피언이었던 무구루마를 10라운드 KO를 시켜가지고 타이틀을 뺏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87년 10월에 푸에르토리코의 바스케스에게 1차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네. 10라운드 KO 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네. 제기 연속 4KO KO 입니다. 승을 노리고 있으니까 주니어 네. 페더로 체급을 올리고 나서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통산 전적이 35전 29승 4패 2무 그중에 12KO를 거두고 있는 박찬영 선수. 아무쪼록 오늘 잘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체격을 지금 비교했는데요. 사라고사가 나이가 32살, 우리 박찬영 선수가 26살. 신장이 사라고사가 좀 크죠. 1m 네. 74, 우리 박찬영 168. 개체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라고사가 340g이 아닌 55kg으로 네. 통과됐고 우리는 자스트 55kg 340g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사라고사의 32세는 네. 8일이 모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2살이 되려면은 이제 8일을 지나야 12월 11일생이니까 말이죠. 네. 리치에 있어서는 그 사라고사가 박찬영 선수보다도 4cm가 더 긴 69cm, 네. 박찬영 선수가 65cm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승패가 나와 있고 주무기가 이제 사라고사가 양훅을 잘 쓰고요. 네. 우리 그 박찬영 선수 역시 훅이 이 주무기입니다. 네, 역시 컴비블로가 두 선수의 특기죠. 네. 테크니션들이 흔히 잽에 의한 컴비네이션 블로 이것이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훅이 주무기일 뿐이지 스트레이트나 훅을 골고루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아무튼 그 사라고사는 이 거리 간격을 잘 유지하고 이 일정한 거리에 들어왔다,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무차별 그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박찬영 완전히 선수 접근을 역시 하든가. 마찬가지죠. 네. 역시 상당히 그 들쑥날쑥하면서 아웃복싱을 했다가 화이터로 나갔다가 그런 그 두뇌 플레이도 잘하는 그런 선수라는 것은 이미 우리 한국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국민 의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 국가가 연주가 되고 다음은 지금 국민 의례가 한국 끝났습니다. 검티원의 이익순 회장께서 대회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익순 회장의 대회 선언서 낭독입니다. 지금부터 WBC 슈퍼 반탄급 챔피언 WBC 슈퍼 반탄급 타이틀전 다니엘 챔피언 사라고사 다니엘 선수의 사라고사에 도전하는 도전자 도전자 박찬영 선수와의 경기 타이틀전을 이제 한국 12라운드 경기가 세계권투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노와의 거양함을 선언합니다. 이 사라고사가 이승훈 선수하고의 그 무승부로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한 후에 발렐리오 나티 이태리 선수를 맞이해서 5라운드 KO승 네. 그래서 2차 방어
또 폴 뱅크 박찬영 이 선수를 선수에게 맞이해서는 12라운드 판정승. 본대 그다음에 프랭키 프랭크 두에르트 두아르테. 네, 선수에게는 16라운드 TKO 승을 거고 역시 타이틀 박찬영 4차 선수에게 방어에 성공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록을 보면 상당히 무적 행진을 벌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이승훈을 빼놓고 나서는 그렇게 강한 도전자는 역시 박찬영 아니었던 걸로 선수에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처갓집 있거든요. 양념통닭 오늘이 5차 방어가 한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찬영 선수가 이 5차 방어의 상대로 나옵니다만은 기필코 챔피언 벨트를 다시 한번 감는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찬영 네. 선수가 얼마나 왼손잡이를 네, 박찬영 격파할 수 선수에게 있는 WBA 기량을 닦았느냐의 그 주니어 승패가 플라이급 갈라지겠습니다. 챔피언인 네. 윤영호 선수가 잘 써달라는 우리의 선수 가운데 이 체급 네. 접근한 선수가 홍수환 다니엘 선수와 사라고사 선수에게 지난번에 스트로크 윤영호 챔피언이 선수 됐던 14차 최정환 선수가 이 체급을 방어전은 수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박찬영 선수가 이번에 선수가 타이틀을 따게 되면은 홍수환 선수의 바로 그 뒤를 잇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탐에서 주니어 주니어 패드로 패드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체급이라는 의미에서도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최정환 선수는 IBF 주니어 플라이급에서 WBC 스트로크 지금부터 챔피언이 됐으니까요.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 WBC 이제 슈퍼 양 반장급 타이틀 선수가 매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콩은 WBC 슈퍼 팬텀급 타이틀 매치 WBC 슈퍼 지금 챔피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다니엘 사라고사 체중 55kg 1m 74cm 32살 69cm의 리치 주무기는 양훅 경력은 9년입니다. 이제 도전자 박찬영 선수가 소개됩니다. 올해 나이 26살 1m 68cm 관계 체중 55kg 340g 65cm의 리치 후기 주무기인 박찬영 선수. 미국의 첫 핫셋 예, 지금도 주심이 이제 그 부심이죠. 첫 헛셉션은 많이 그렇습니다. 오셨겠죠. 많이 왔어요. 네. 김한진 윌리엄. 선수가 프레드 프로레서가 했을 때 왔었고요. 네, 장정구 몬티엘 부심, 전에서도 미국의 왔던 사람입니다. 마리 네. 사이먼 예, 부심은 세 분 주심. 모두 미국 분입니다. 척 영국의 핫셉, 척 윌리엄, 라리 마티 세먼. 오기넨. 그리고 오늘 주심 영국의 레리 오코넬 씨가 소개가 네, 됐습니다. 오코넬 씨는 아마 여기 처음 처음, 온 걸로 이렇게 네, 오셨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74번째 세계 도전자가 되겠습니다. 박찬영 그렇죠. 선수. 네. 그리고 타이틀을 따게 되면은 22번째 타이틀을 따는 그런 영광을 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 세계 타이틀이 150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꽁을 1라운드를 맞이합니다. 격돌하는 두 선수 파란 팬티에 사라고사 흰 팬티에 박찬영 선수입니다. 두 선수 신중하게 탐색 1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진 스텝 밟으면서 스텝이 아주 경쾌한 사라고사 우뚝선 자세로 들어오는 선수의 그 동작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는 박찬영. 지난번 이승훈 전 때도 역시 그 전반전에 상당히 경쾌한 후덕을 통해서 그 점수를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선수의 체질은 항상 전반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반전의 페이스를 후반전까지 쭉 끌고 못 가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라가스가 들어오다가 턱이 감겼댔는데요. 네. 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고 빠지는 전법의 사라고사입니다. 박진영 선수는 이 틈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거리 같이 특정. 다리를 많이 네.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사라고서가 전반전에 많이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길목을 지키는 작전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로라가 그랬듯이 우리 네. 박진영 선수도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라고사 스트레이트 쭉 뻗어봅니다만 거리 미치지 못합니다. 카버링 위. 박진영 선수도 한 발 한 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스피디한 더블 벤치. 둔탁한 소리 스트레이트를 쭉 뻗었던 그렇죠. 사라고사. 전반전에 역시 상당히 날카롭고 경쾌한 네. 스텝에 의해서 스트레이트가 정확하다는 점. 양훅입니다만은 이 사라고사는 아파카트, 스트레이트, 훅 뭐 못 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자, 거의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박찬영 선수가 간파해야 되겠죠. 1라운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박찬영. 자, 오른쪽 쭉 뻗어봤습니다만 거리 미치지 못한 상태에 완투를 뽑았던 콤비네이션 브로의 사라고사. 그러나 레프트에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왼손잡이에게는 레프트가 주목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왼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약점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왼손 그 짧은 훅은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네. 그런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현치 관장이 직접 라이트가 코치를 너무 했던 성급하게 박찬영. 들어갑니다. 네, 몸이 아직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박찬영 선수. 그렇습니다. 1라운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일단은 조금 몸이 유연해져야 할 것 같네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라이트가 허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사라고사의 피스톤 상당히 빠른 그런 펀치를 잘 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투 박찬영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칩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패턴은 좋았다고 봅니다. 네, 길게 뻗는 안면 네, 위험했었습니다. 안면을 찍듯이 완투를 뻗는 사라고사입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라고스가 라이트를 먼저 쓰기 전에 레프트를 조금 네.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연타로 먼저 선제 그렇습니다. 펀치를 뻗고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뻗던 사라고사 받아치는 박찬영. 초반에 점수를 따는 그런 뜻인데요. 네, 오른손 더블는 작전의 일변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도 또 선제 공격도 하고 그런 변화 있는 작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박찬영. 자, 사라고사 오른손, 왼손은 살짝 하반째 오른손만 뻗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 주먹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변화 있는 작전을 많이 펼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죠? 턱을 많이 겨냥하고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자, 왼손을 쭉 뻗고 들어가는 박찬영 선수. 거리를 주지 않으려는 듯 일단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리치가 긴 사라고사. 네,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고 선제 공격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좀 처음부터 밀고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네. 자, 네, 하나하나 이제 크로스 라이트가. 네, 맞히기 시작합니다. 네. 사라고사 올려치기, 훑어치기였습니다만 빗나갑니다. 그러나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주어서는 사라고사에게 유리해집니다. 네. 작은 것을 허용을 하더라도 네. 결정적인 것을 치명타를 가해야 할 그렇습니다. 박찬영 선수. 네, 네, 라이트. 쳤습니다. 라이트 단발. 네, 완투. 거리가 빗나갑니다. 미치지 않아요. 네. 조금 더 전진 스텝을 밟아야 되겠죠. 왼손 훅 좋았습니다. 관자놀이에 살짝 치고 들어오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사라고사. 전진 스텝, 네, 백스텝, 요리조리 페인트 모션을 쓰고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완투. 서로들 박찬영 선수의 자세는 수비 자세거든요. 네,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복부를 겨냥하고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앞면은 많이 응시하고 있는 박찬영. 일단 작전적으로 봐서는 카운터를 노리겠다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라고사에게는 카운터보다는 역시 전진 스텝, 과감한 대슈 이것이 네. 지금 필요합니다. 네, 앞면을 노리고 있는 사라고사의 복부, 몸통을 공격하고 있는 박찬영. 완투, 쓰리 빗나갑니다. 네, 작은 것을 허용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선수. 그러나 일단 타임이 맞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네,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아, 완투. 앞면 스트레이트. 박찬영. 네, 툭. 왼손 무게, 오른손 찍듯이 그 사람. 박찬영 아주 좋은 장을 들어가네요. 바로 라이트죠. 네. 네. 왼손 무게, 오른손 스트레이트 앞면 적중. 덤비브로. 네. 들어가다 가볍게 허용을 하는 박찬영. 네, 왼손을 날리다가 오른손이 나가야 되겠죠. 왼손 훅이 역군을 겨냥합니다. 지금은 2라운드 11초, 10초. 자, 선제 공격이 네. 있다 보니까 사라고사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멈춘 못해요. 네, 그 세가 꺾였습니다. 뻥 울려서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랑 도 똑같네요. 자, 지금 1, 2라운드를 시청을 하고 저희 그 위원님들의 집계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채점표를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똑같이 준비를 해서 이쪽에 채점을 하고 그 채점을 이 집계표에다가 집계를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경기들 또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도 양식은 비슷해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렇게 집계표에다가 세 심판의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해서 추후에 총계를 내게 됩니다. 자, 1, 2라운드 어떻게 보셨는지 이현우 위원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죠. 심판 볼 때도 유효타 개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효타를 먼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보는 건 데미지 있는 유효타, 그 다음에 일반 유효타가 비쌀 시기에는 링 제너럴십이나 잽까지도 비교를 해서 보는데요.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찬영 선수가 거의 유효타 같은 유효타가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큰 주먹은 없었지만 유효타라고 할 만한 주먹이 약한 주먹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잽은 박찬영 선수는 별로 없는 반면에 사라고사는 잽도 계속 던졌고 링 제너럴십까지 준다고 봤을 때 다른 걸 떠나서라도 유효타 개수만 보더라도 1라운드는 사라고사가 이겼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0대 9로 채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라운드는 그 세 위원님들이 모두 10대 9로 챔피언 쪽을 채점을 했고 지금 2라운드는 또 10대 9로 전부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 쪽으로 채점이 됐는데 2라운드 채점은 박재신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제가 이현 선배님이랑 똑같이 이제 정타나 뭐 프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데미지를 얼마나 입히느냐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2라운드 때 스트레이트라든가 박찬영 선수가 더 정확하게 깨끗하게 들어가는 주먹들이 몇 개 있어서 전 오히려 박찬영 선수 쪽으로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점수가 세 분이 다 엇갈리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이미경 사무국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2라운드 초반에는 역시 그 사라고사가 조금 앞섰다고 봤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박찬영 선수의 유효타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자, 지금 2라운드까지 이제 채점이었고요. 3, 4라운드 다시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심판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자, 3라운드 격돌합니다. 길게 리치를 뻗었던 사라고사입니다. 네, 들어가는 척 했던 박찬영. 스트레이트로 복불 공격하는 사라고사입니다. 계속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네. 먼저 추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변칙적으로 들어갔던 박찬영. 복부, 네, 훅을 받아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이번엔 안면. 자, 위빙, 몸통을 많이 움직이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왼손 후. 네, 옆구리 공격, 복부. 그러나 미치지 못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다시 짧게 복부를 칩니다. 네, 역시 그 박찬영 선수는 그 변칙적으로 많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계속 상대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손을 네. 내밀고 있으니까 박찬영 선수로 봐서는 기회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러나 박찬영 역시 사라고사의 페이스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네. 양 옆구리를 쳐내합니다. 복부. 자, 손으로 몰았습니다만 겨드랑이 끊고 나오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적군전을 통해서 포인트를 노려야 되겠는데요. 거리를 주어서는 언제나 사라고사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박찬영 선수. 네, 다시 오른손 짧게 끊어치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기회가 좋았는데 지금 멈추지 않습니까? 자, 양후 네. 앞면 복부. 그러나 미치 못합니다. 걸리지 않는 발이 박찬영. 상당히 빠르군요. 네, 백스텝이 사이드 스텝이 좋은 경쾌한 사라고사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아주 정확한 스트레이트. 그러나 위력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응시하면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전 스텝. 그러나 일단 우뚝 선 자세 완투. 거리 미치 못합니다. 사라고사의 앞면 이번에 옆구리. 겨드랑이를 공격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왼손 훅. 네. 역시 라이트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사라고사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날카로운 네. 박찬영. 지금은 3라운드. 네. 완투 탑이 들어옵니다. 레프트의 한 네. 라이트 좋았습니다. 그냥 약간 지나갔군요. 네, 스치는 그러한 공격. 다시 카운터를 노렸던 박찬영 선수입니다. 3라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전일 때 그냥 들어가다 오는 사라고사입니다. 박찬영 네, 거리를 이렇게 잘 운영합니다. 네. 좁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완투 찍듯이 그러나 다시 공격을 받는 박찬영입니다. 일단 치고 앞으로 다가가는 쪽이 좋습니다. 뒤로 네. 물러나는 쪽보다는요. 왜냐하면 사라고사가 박찬영보다는 발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3라운드 4초 3초 이제 공 울리기 직전 공격하는 뻥 울려서 아주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있죠. 네, 특히 3회전에서는 라이트가 깨끗한 라이트가 몇 개 그 적중을 했는데요. 네. 아직도 지금 박찬영 선수의 몸은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치고 물러나는 쪽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쪽이 훨씬 공격 그 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4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선제 공격으로 들어오는 사라고사 앞면 카버링 잔뜩 한 채 들어오는 선수를 의시하고 있는 박찬영. 네. 네, 훅을 피하는 박찬영. 아, 이번에도 오른쪽 훅이 걸리지 않습니다. 역시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선수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오른손을 네. 툭툭 치면서 리드 펀치를 내보내고 있는 양 선수. 네, 박찬영 선수도 왼손을 길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완투 미치 못하는 박찬영. 양 옆구리 완투 찍듯이 사고사. 상당히 그 스포츠 팬들 안정한 모습입니다. 네, 앞면이 좋았는데 선도 완타전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있는 두 선수. 우투선 자세, 선수 공격 일변도. 치고 빠지는 사라고사. 다시 왼쪽으로 손을 밟고 들어갑니다. 네, 박찬영 좋았습니다. 올려치기, 우투선 자세.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일단 큰데 걸립니다. 네, 살짝 빠져나오는 잘- 사라고사. 잘 몰고 갔습니다만 잘 이번에는 다시 빠지는군요. 영위치. 네, 완투. 라이트. 네. 네, 올려치기 오른손 후. 그러나 카바링 위 사라고사. 네, 이번에 4라운드에 격돌하고 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듯 지금 큰 펀치를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 네, 앞면 좋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사라고사도 네, 만만치 않는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박찬영 선수는 라이트로서만 오직 승부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변화 있는 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앞면을 허용을 했습니다. 둔탁한 정면 펀치. 대결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무게 걸렸습니다. 네. 슬쩍 걸렸던 박찬영. 큰 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사라고사입니다. 큰 펀치를 허용을 했던 박찬영 선수. 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들어가는 박찬영. 4라운드는 약간 불리한 입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정면 대결만 펼치려 하면은 상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조금 사이드로도 움직여주면서 정면 대결을 펼치려고는 운영의 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사라고사의 그 펀치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네. 박찬영 선수 이것을 저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흐름을 깨뜨려 놔야 할 박찬영 선수. 네, 몸통 공격. 지금 4라운드 후반부 끌어안는 두 선수 네, 떨어집니다. 너무 벨트 아래를 치지 말라고 상태에서 주의합니다. 주먹이 나가니까요. 네. 조금 무리가 되지. 자, 3, 4라운드를 지금 봤는데요. 3라운드는 채점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이현우 위원님, 박재신 위원님은 10대 9로 그 다니엘 사라고사 10대 9로 저기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하셨고 3라운드를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챔피언인 다니엘 사라고사의 우세로 채점을 하셨어요. 일단 박재신 위원님은 3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경기가 초반이라서 뭐 많은 주먹이 오간 것 같지는 않았는데 박찬영 선수가 봤을 때 양바디를 정확하게 치는 걸 보고서 그게 깨끗하게 들어갔던 걸 일단 저는 먼저 봤고 유효 정타수도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박찬영 선수를 줬습니다. 네.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3라운드를 사라고사 쪽을 주셨어요. 네, 박찬영 선수의 약간 이제 좀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사라고사 쪽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3라운드는 좀 어려웠습니다. 거의 엇비슷했는데 저는 그래도 박찬영 선수의 주먹이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았나. 작은 개수까지 따진다면 사라고사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주먹의 힘이 데미지가 박찬현 선수가 뻗은 게 더 데미지를 줬지 않을까. 비슷했습니다. 3라운드 비슷한데 이 타이틀전은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갈라야 되기 때문에 박찬현 선수의 그 주먹의 힘을 좀 더 공격적인 성량, 그래서 주게 됐습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타이틀 매치 10대 10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허용이 됐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서는 규정화하지는 않았어도 이제 라운드를 반드시 승패 우열을 가르는 것이 이제 그 당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은 그 불문율처럼 10대 9 반드시 그 라운드를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된 라운드도 우열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에겐가는 10, 어느 누구에겐가는 9를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설명을 지금 부연으로 해주셨고, 지금 현재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10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지금 라운드를 갈라가고 있고요. 4라운드에서는 세 분이 모두 10대 9로 챔피언인 다니엘 사라고사의 그 라운드로 이제 판단을 해주셨어요. 박재신 위원님은 어떤 기준으로 4라운드를 보셨습니까? 여전히 저도 계속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유효타수를 제일 많이 보고 있고 4라운드에서는 사라고사가 훨씬 더 많은 정타수를 냈던 것 같고 주먹수도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네. 아마 비슷한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부심이 똑같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경기에서 실제로 부심을 보실 때는 이전 라운드의 점수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별 채점표를 본부석에 제출하고 나면 그 라운드 이전 라운드까지는 다 잊고 새로운 라운드만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의 집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을 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의 이상 저희가 라운드를 얘기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에 들어가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판단을 할 시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쭉 이제 채점을 하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5, 6라운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사라고사에게 치명타를 안겨줘야 되겠는데 4라운드는 좀 불리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세를 잘 살펴보면요, 박찬현 선수는 오직 일직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프트나 라이트 훅을 맞았을 때 약간 그 밸런스를 지키기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조금 어깨 넓이로 옆으로 좀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리를 너무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 고무줄같이 탄력 있는 펀치를 구사하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양 옆구리를 손을 찌르는 두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 미치지 못합니다. 자, 변칙 스타일. 네, 크게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좋았습니다. 양 옆구리 찢고 들어가는 박찬영. 네, 움츠렸던 사라고사입니다. 역시 크린치웍도 사라고사가 한 수이죠. 네. 지금 더욱더 치열해져가는 5라운드입니다. 네, 앞면 좋았습니다. 네, 왼쪽 옆구리 앞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확실하게 펼쳐야 되겠죠. 네, 완투. 다시 네. 앞면. 또 물러나면 안 되겠어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그 거리를 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백스텝 경쾌하게 밟는 사라고사. 네, 큰 스텝으로 전진 스텝 밟고 있는 박찬영. 박찬영 선수는 헤드워크가 전혀 없지 네, 않습니까? 몸의 벽이 움직임, 있다든가 네.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웨이빙. 네. 네, 역시 정면을 지금 허용하고 아주 큰 있는데요. 것을 노리고 있는 네. 사라고사입니다. 일발 필도로 한 방에 눕히겠다는 듯 큰 것을 찔렀던 사라고사. 네, 지금 몸통 쪽으로 다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박찬영. 끌어안는 사라고사. 아주 그 교묘한 그 클린치를 하고 있는 사라고사. 앞면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네, 박찬영 계속. 모션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원투 3에 클린치 들어가 아쉽습니다. 완투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무리 펀치 안면 좋았습니다. 단발. 네, 왼손 더블에 의한 오른손 훅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안면을 부수기 시작하는 박찬영. 네, 옆구리에 의한 안면 그러나 약간 빗나갑니다. 이번에는 박찬영의 새 5라운드의 후반부에 적어도 라이트 박찬영 3개가 좋았습니다. 적중했는데요.
역시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올려치기 짧게 끊어칩니다. 펀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빠져나오면 안 되겠어요. 네. 역시 5라운드 20초 빠져나오는 사라고사. 다시 찍듯이 앞면 좋았습니다. 큰 것을 휘두릅니다만은 거리 유지 못하는 앞면 좋았습니다. 이번에 박찬영 5라운드에서는 아주 잘 싸우고 네, 있습니다. 떨어져 있. 네, 끌어와는 떨어져 박찬영. 있으니까 자꾸 그 리치가 짧은 박찬영 선수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올려치기, 붙어 있는 끌어치기. 쪽이 좋습니다. 네, 접근전 짧은 펀치 교환. 완투 펀치.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열세를 5라운드에서는 만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대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데서 그 사라고사의 정타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치고 안으로 드는 작전 이것이 아주 주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리치가 긴 사라고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영보다 4cm가 깁니다. 그리고 네, 다리도 거리를 빠르지 두게 되면은, 않습니까? 네. 사라고사 훨씬 다리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5회전처럼 박찬영 선수는 싸워야 됩니다. 네. 앞면 쪽에 큰 것 거리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멍하게 빗나가는 사라고사입니다. 다시 안으로 파고들 듯. 네, 오른손 쭉 뻗으면서 들어가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라이트를 조금 무리하게 지금 내미는 경향이 있는데 네. 역시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이 돌이 깨진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라고사의 그 주먹은 마치도 그 고무의 말이죠. 이 돌멩이 따라서 휘둘리는 듯한 그러한 인상인데 거리 주면 안 되겠습니다. 앞면 짧게 공격 공격 좋았습니다. 박찬영 완전히 롭사이드에 등을 대고 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나오는 위기를 모면하는 사라고사. 보십시오. 접근전을 펼치니까 사라고사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난 가격거리, 하지만 롱레인지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많이 흔들면서 양풀 찍는 박찬영. 네, 정확도는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사라고사 그 움직임이 둔화됐습니다. 사라고사. 일종의 족쇄 작전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만 조여 들어가는 작전 이것이 필요합니다. 박찬영 선수에게는. 그렇죠. 예. 역시 주의를 받아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다단 공격이 필요한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뜻이 다시 올려줍니다. 앞면 좋았습니다. 네, 얼굴이 들어가는 네, 나오지 사라고사입니다. 말아야 돼요. 네,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될 박찬영 앞면 좋았습니다. 네, 턱을 많이 깨뜨리는 네. 박찬영. 그러나 들어가다 얻어맞는 박찬영. 반토브로의 턱을 얻어맞았던 박찬영 네, 역시 선수입니다. 박찬영 선수도 네, 비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찍듯이 짧게 끊어치는 사라고사입니다. 자, 버팅을 조심하는 주의를 시키는 조심. 네, 사라고스도 박찬영 선수의 지금 약점을 네. 봤어요. 몸을 걸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가 손들 공격 일변도입니다. 올려치가 빗나갑니다. 앞바깥가 홈을 칩니다. 앞면이 많이 무너졌던 사라고사. 박찬영 선수도 들어가다 카운터브로를 활용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게 정신력으로 잘 싸워주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얼굴을 부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짧게 끊어칩니다. 네, 턱을 넘기십니다. 자, 박찬영 아주 좋았습니다. 치고 끌어왔는 박찬영. 6라운드 후반부에서도 잘 싸워주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큰 것을 노리는 순간 몸통 공격을 시도하면서 들어가는 박찬영. 이번엔 앞면. 네, 들어가다가 다시 앞면을 활용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붙은 상태에서 칩니다. 역시 네, 펀치 접근전에서 항복. 사라고사의 허점이 있거든요. 노출이 됩니다. 네. 그걸 박찬영 선수는 노려야 됩니다. 네, 앞바깥에 올려치기. 자, 5, 6라운드를 지금 보셨는데 5라운드는 세 분 모두 이제 이견이 없는 그 박찬영 선수의 라운드로 판정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영상을 보더라도 확실히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가 좀 우세했던 라운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는 좀 미묘했어요. 사실 어느 쪽으로 점수를 줘야 될지 아마 진지하게 채점을 하면서 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그런 라운드였는데 역시 세 분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챔피언인 사라고사의 10대 9라운드를 주신 분이 이제 박재신 위원님과 이미경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은 10대 9로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6라운드를 어떻게 보십니까? 6라운드는 사실 진짜 조금 아까 그 라운드도 그랬지만 진짜 어려웠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라고사 선수 측에서 그 라운드를 끌고 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유효타라든지 조금 더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살짝 그쪽이 좀 더 사라고사 쪽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도전자의 인 박찬영 선수의 우세로 채점하신 우리 이현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영상으로 보니까 이 펀치의 강도, 세기를 알 수 없다는 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둘 다 유효타가 극히 미세하지만 그렇지만 그나마 박찬영 선수가 좀 더 강도가 있는 펀치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더 데미지 있는 펀치를 했지 않나. 그래서 박찬영 선수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는 영상에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이건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또 이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 펀치를 쳤을 때 어떤 타격음이라든가 선수가 데미지를 받으면 헉 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사실 부심석에 있으면 들리잖아요. 그런 게 모두 감안이 돼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뭐 영상으로 또 소리를 죽여놓고 이제 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 위원님은 6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6라운드에 박찬현 선수가 더 밀고 들어온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보이긴 했는데, 그 사라고사 선수가 백스텝 후에 어퍼라든가 카운터성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정타가, 그래서 조금 더 데미지가 박찬현 선수한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라고사 쪽으로. 그렇군요. 자, 이제 절반이 경기가 지나갔고요. 이 중간까지 채점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심판은 어떻게 채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수는 합산해서 발표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엑사이팅한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우열을 가기가 힘든 그런 라운드였었습니다. 네, 이제 행운의 7, 7라운드입니다. 잔뜩 웅크린 자세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다가 약간 가벼운 것을 허용했던 박찬영.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네, 확실한 그 점수를 따는 쪽이 유리해지겠죠. 네. 왼손 찢듯이. 그만큼 눈이 밝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 기세를 꺾어놔야 될 텐데요. 그걸 역이용해야 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약점을 주고 허점을 주면서 동시에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을 허용을 하더라도 큰 것을 방패를 매기면 좋은데요. 자, 턱으로 선두를 허용합니다. 턱에 좋았던 박찬영. 올른 스트레이트가 턱에 장렬이 됐었습니다. 왼손 훅, 이번엔 몸통 휘어치기, 꺾어치기가 비난합니다. 역시 다리가 조금 미치지 네.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스트레이트 안면 훅 좋았습니다. 네, 다단 공격. 올려치기 빗나가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박찬영. 다시 깍듯이 안면 좋았습니다. 사라고사 뒤로 맞았어요. 네, 사라고사. 비로소 주먹이가 나오는군요. 네. 라이트 훅 아주 올려치기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짧게 끊어치는 거 좋았습니다. 네, 겁을 먹은 표정이 사라고사입니다. 다시 한 방만 터진다고 하면은 우리 박찬영 선수 우세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라고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같은 항상 응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득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1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필승의 신념으로 일반자를 던지고 있는 박찬영. 큰 것을 허용을 합니다. 다시 왼손 훅이 도와줍니다. 박찬영 수세에 걸립니다. 큰 것 위기를 모면하면서 모면했습니다. 다시 반격을 네, 들어가겠죠. 반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영. 자, 짧게 끊어진 게 좋았습니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한번 나면서 큰 것을 휘두르고 있는 박찬영. 다시 안면 옆구리 공격. 올라가는 두 선수. 네, 접근전을 시도합니다. 역시 강공 작전을 네, 박찬영 원, 선수라도 투, 펴야 쓰리. 돼요. 이번에는 다단 공격의 사라고사. 박찬영 선수 안면을 약간 허용을 합니다만은, 자, 이 7라운드 정말 그 부추기는 작전입니다. 열전의 열전. 네, 확실한 득점을 해야
했다 하면 봐서 사라고사의 반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1진 1퇴. 자, 우세를 점할 수 없는 7라운드의 격돌. 안면 좋았습니다. 짧게 끊어치면서 접근전 시도에서 올려붙이는 박찬영. 접근을 했을 때 크린치를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사라고사거든요. 네, 7라운드 공이 울립니다. 7라운드 말미에 올려붙이는 네. 짧게 끊어치는 것이 턱이 돌아갑니다. 사라고사의 턱이 비청거렸습니다. 역시 접근전에 사라고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7회전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박찬영 선수로 봐서는 6회전에 페이스를 되찾고 7회전에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특집 MBC 권투 WBC 슈퍼 반격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사라고사에 도전하는 박찬영과의 1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지금 8라운드 아주 짧게 스트레치가 좋았습니다. 네, 거리를 들어오는 사라고사, 짧게 마주치는 박찬영, 거리를 주지 않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역시 바짝 조이는 그런 작전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투 스트레이트 치면서 들어오는 사라고사. 네, 받아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 나옵니다. 왼손 훅도 거리 미치지 못하는 박찬영. 네, 스트레이트 쭉 뻗는 두 선수 서로 빗나갑니다. 네, 큰걸 쓰는 순간 짧게 완투 아주 정확도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훅을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항상 사라고사는 그 고통스러운 부분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접근전에서 많은 네, 안면이 들어갔습니다. 귀청거리는 사라고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을 퍼붓는 박찬영. 자, 이제는 체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야, 좋았습니다. 아, 왼손이 나갑니다. 스트레이트. 네, 네, 지금 거리가 라이트가 나가는 거리가 너무 미치지 않고 네. 있어요. 사라고사 이 지쳐가지고요. 펀치의 그 각도라든가 정확도가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짧게 끊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박찬영 안면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연속. 정구수로 찔르듯이 가운데로 파고드는 박찬영. 자, 사라고사의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네, 얼굴이 볼수 일그러져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선제 공격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스트레이트 빗나가는 순간. 네, 이거는 후기 안면에 접근됩니다. 짧게 더블 왼손 다운 왼손 훅 좋았습니다. 네, 접근전 시도하면서 전체를 날리는 박찬영. 공대 경력이 좋은 박찬영. 다시 왼손 더블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왼손 훅. 네,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롭사이드에 공을 대고 있습니다. 사라고사. 이번엔 허를 찔렸습니다. 네. 라이트를 칠 것 같으면서도 레프트를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올려붙이는 박찬영 안면을 허용하면서 큰 것을 노립니다. 네, 무게 있는 펀치, 각도를 날리는 박찬영. 자, 이번엔 초등수는 펀치입니다. 자, 도장 32살 사라고사를 향해서 쉼없는 공격 일변도 박찬영 좋습니다. 네. 아주 짧게 끊어치는 깨끗한 게 하나 터져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체력은 일단 사라고사는 젖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제는 문제는 박찬희 쪽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스태미나가 아직 소모되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 할 수 있느냐. 네,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7라운드에서도 좋았고 이번 8라운드에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사라고사의 공격. 네, 양손 안면 몸통 공격. 자, 지금 8라운드는 그 세 위원님이 모두 그 10대 9로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했습니다. 사실 사라고사의 반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8라운드는 박찬영 선수가 아마 우세한 것으로 보는 그 의견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하지만 7라운드에는 좀 그 채점이 엇갈렸어요. 7라운드에는 박재신 위원님과 이현우 위원님은 챔피언인 사라고사 라운드로 10대 9로 이제 주셨고,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의 라운드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미경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죠. 그 박찬영 선수가 이제 사라고사에게 펀치를 날렸을 때 그 사라고사의 선수의 얼굴이 몇 번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그때마다 억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미지를 그때 좀 입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때 박찬영 선수의 우세로 봤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서 봤다면은
국장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턱 쪽에 들어가는 그 박찬영 선수의 펀치가 데미지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 펀치 위력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 상대적으로 근데 사라고사 선수 같은 경우 주먹 유효타 약하지만 유효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사라고사 쪽으로 줬습니다. 유효타의 숫자가 사라고사가 좀 위인 걸로 보셨고 박지신 위원님은 7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현선이나 마찬가지로 사라고사가 조금 더 유타 수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박찬현 선수가 7라운드에는 화면으로만 봐서 뭐 숨소리나 이런 걸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8라운드에는 더 체력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7라운드가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예. 밀고 들어오는 모습은 있었는데 정타수가 별로 유효타수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박재신 의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수가 지쳐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같이 이제 타격전을 하다가 한 선수가 스태미나가 떨어져 보이고 지쳐 보이면 분명히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경기를 펼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채점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분들께서는 지쳐도 티내지 않고 체력이 떨어져도 상대방이나 관중들이나 심판들을 내 상태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잘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라운드부터 4라운드가 남았는데 9라운드 보시겠습니다. 6회전부터 페이스를 되찾기 시작해서 7, 8회 확실하게 포인트를 땄거든요. 자, 이 기세로 쭉 밀고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8라운드입니다. 초반부터 부수기 작전 두 선수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올려붙이기. 그러나 박찬영 잘 피합니다. 자, 태는 순간 큰 허점을 발견했던 박찬영. 스트레이트 안면 옆구리 가단 공격. 박찬영 선수 지금 그라운드에서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큰 걸 맞았어요. 이 사라고사가. 네. 아주 근식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손이 없지 않은 듯 안면 공격이 정확했습니다. 지금 왼사이드에 걸리고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무너지기 직전 안면 많이 얼굴이 굵게 물들었던 사라고사입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 여기에서 일단 조심히 아이를 걸고 뭔가 일단 그 챔피언에게 말이죠. 이 숨돌릴 순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네요. 카운트블로 선두 교체됩니다. 앞면 좋았습니다. 박찬영 무너지기 직전 운동을 다합니다만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라고사. 네, 찍듯이 좋았습니다. 박찬영 앞면 공격이 좋았던 박찬영. 네, 한발 받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심은 뜯어말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9라운드에 접어들어서 완연히 패색의 기색이 짙은 사라고사입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이번엔 옆구리 올려붙이기. 네, 아파트 다 좋았던 박찬영. 네, 옆구리 목표에 걸리지 않습니다. 롭사이드에 등을 기댄 채 힘이 붙여서 공격하는 사라고사입니다. 박찬영 선수, 네, 100라운드의 훈련량이 말했듯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안면이 일그러지는 사라고사. 다시 좋았습니다. 다시 헛공격이 좋았습니다. 뜯어말리는 조심.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메리 오픈넬시. 자, 지금 박찬영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잘 봐서는 싸웁니다. 네. 나이트 작전을 잘 펼친 거예요. 네. 약간의 수험 상태에서 좋았습니다. 가물적인 공격이 적중됩니다. 다시 앞면 좋았습니다. 마우스피스가 떨어져나올 듯 사라고사. 턱이 휘청거렸던 사라고사. 다시 찍듯이 끊어치는 점프 좋았습니다. 끊어치는 휘청거렸던 사라고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턱의 공격. 원통 공격. 바닥 공격. 무너지기 직전에 사라고사 원투 쓰리.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라고사입니다. 역시 휘청거리면서 노련하죠. 나오는 사라고사.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사라고사. 네, 로프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네. 빠져나왔는데, 자, 박찬영 선수 힘을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방이면은 정확도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길게 스트레이트를 뽑고 들어가는 박찬영 롭사이드에 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이트보다는 나이트 어퍼컷을 조금 결정타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면에 그 많은 주먹을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WBC 슈퍼 미들급 타이틀전 레나드 대 두란의 경기를 8일 오전 10시 55분부터 라스베이거스 현장으로부터의 위성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이 사라고사, 조금 더 우리 박찬영 선수가 힘을 내게 되면 챔피언 벨트는 박찬영 선수에게 돌아갈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욱 박찬현 선수는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네. 여기서 확실하게 최소한 2라운드만 밀어붙여도 점수를 따도 챔피언 왕관을 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면에 아주 좋은 것을 집어넣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서로들 찍어 누르듯 공격합니다. 자, 지금 사라고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군요. 네. 구라운드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박찬영 선수에게죠. 나오는데 지금 20라운드 말이죠. 잘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좋았습니다. 안면 박찬영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장렬이 됐습니다. 올려붙이기 그러나 가발이 좋았습니다만 다시 안면 원투, 다시 원투. 네, 작은 거를 허용하면서 들어가는 박찬영. 네, 찌어누르는 박찬영. 짧은 쪽 펀치 좋았습니다. 건너간 표정의 사라고사. 그렇습니다. 10라운드에도 몰아붙입니다. 어퍼컷 네, 이것이 좀 원투 공격.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안면. 많이 흔들리는 사라고사. 있는 힘을 다해서 반격해 나오는 사라고사. 스텝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멈췄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하는 사라고사. 박찬영의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이 10라운드에서도 이 박찬영 선수 아주 큰 것을 잘 네, 때렸는데 잘 진행시키고 네.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스트레이트보다는 조금 접근전에서 올려치는 훅이라든가 어퍼컷, 특히 이 레프트보다는 라이트 쪽이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지금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옆구리 몸통을 한다. 네, 나오지 말아야 다시 안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짧게 빈적거리 공격. 박찬영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롭사이드에 간지미 몸을 기댄 채 의지하고 있는 사라고사. 다시 턱에 강한 훅입니다. 딴지물에서 넘어뜨리는 사라고사. 10라운드 됐던 거죠. 사라고사 입장에 와서는. 올려붙입니다. 사라고사 훅이 빗나가는 순간 살짝 피했던 박찬영. 네, 올려붙입니다. 정신력으로 이 박찬영 선수도 이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겨드랑이 치면서 다시 올려붙이는 박찬영. 그러나 정확도가 아쉬운 박찬영. 10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12라운드 경기. 앞면 부수기 작전 다시 나오고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양쪽으로 앞면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계속 네, 짧게 끊어치는 순간. 자, 9라운드 10라운드를 보셨는데 9라운드는 뭐 이견의 여지 없는 그 도전자 박찬영 선수의 라운드였어요. 중간에 사라고사의 그 비매너에 주의를 주는 그 주심의 모습도 있었고 9라운드는 아마 타임키퍼가 좀 졸았는지 시간이 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9라운드는 세 그 위원님 모두 10대 9로 도전자 박찬영 선수에게 라운드를 줬고 10라운드에서는 그 채점이 갈렸습니다. 이미경 사무국장님과 이현우 위원님은 10대 9로 도전자 박찬영 선수의 라운드로 채점을 하셨고 박재신 위원님은 10대 9로 챔피언 사라고사의 라운드로 채점을 하셨어요. 일단 챔피언의 라운드로 본 박재신 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라운드에서도 박찬영 선수가 주먹이 나오는 숫자나 이런 건 훨씬 더 많았고 접근전 상태에서 분명히 우위에 있다는 거는 명확히 알겠는데 10라운드 때 보면 정타수는 오히려 사라고사 더 많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그리고 데미지도 이게 뒤쪽으로 빠지면서 한 번씩 날라오는 카운터 뭐 어퍼나 이런 것들이 더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사라고사 쪽으로 유효타 숫자가 어쨌든 사라고사가 좀 많았다고 보신 거고요.
이현우 의원님은 10라운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찬영 선수로 졌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8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주먹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라운드, 10라운드, 9라운드인가? 그때 주먹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았는데 10라운드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점할 때도 예를 들어 이 강도를 못 봐서 아쉽긴 한데 큰 주먹 하나가 예를 들어서 데미지 그 라운드에 주먹 하나로 거의 글로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주먹 하나가 터지면 잔주먹이 많더라도 큰 주먹에 그 몰고 가는 사람한테 점수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라운드는 박찬영 선수 주먹에 힘이 더 실려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박찬영 선수를 줬습니다. 유효타의 숫자 자체는 챔피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충격을 주는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민경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제 10라운드 중반까지는 박찬영 선수가 약간 이제 주먹이 더 유효타라든지 들어가는 주먹은 있었는데 가끔씩 사라고사 선수가 이제 좀 크게 던지는 주먹에 좀 맞기는 했으나 저는 박찬영 선수가 더 약간 유효타를 줘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데미지를 입힌 것으로 봤습니다. 자, 지금 10라운드까지의 이제 그 채점을 집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시고 여기 집계표에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11, 12라운드를 한번 보고 최종적인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라운드 보시죠. 예설 이탈리아 대 브라질의 평가전 경기를 보내드리고 4시 25분에는 한국 기네스 진기록 대회 모습을 녹화 방영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찬영 선수는 대풀에서 강조입니다만은 치고 붙는 작전, 절대 치고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리를 주면 얘기였고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프나 코너에 몰았을 때 절대 빠져나오면 안 되겠어요. 네. 아주 왔습니다. 카운트브로 서둘 큰 것을 집어넣습니다. 박찬영 선수의 그 둔탁한 주먹의 소리가 났었는데 네, 네. 거의 이번에 큰 거 걸렸습니다. 박찬영 선수도 자 스트레이트 앞면에 자 이 거리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내서 나오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안으로 파고드는 박찬영 왼손 깊이 나갑니다. 네, 잘 피했습니다. 걸어가는 상태에서 가격을 합니다. 자, 앞면 좋은 카운터. 네, 좋은 카운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운터로 좋았습니다. 박찬영 11라운드에서도 큰 것을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나가는 사라고사. 계속 지금 사라고사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찬영 선수는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한 카운터가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 말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다가 역시 그 사라고사 가볍게 앞면 그 턱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들어오는 그 기세가 꺾였던 사라고사입니다. 11라운드 이제 중반. 네, 짧게 끊어치면서 백스텝 밟고 있는 사라고사. 안쪽으로 파고드는 박찬영. 네, 사라고사가 조금 상당히 그 방어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세칸의 주문을 받았는지 우리 그 박진영 선수가 뭔가 방심하지 말고 시종 일관 좋은 유리한 포인트를 따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그 수많은 펀치 세례를 받으면서도 맷집이 좋은 사라고사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네, 박찬영 선수 조금 기운은 좀 지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에도 쪽으로 근접거리 접근된 쌈다 끊어쳤던 박찬영. 자, 거리를 또 네. 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변칙적으로 완투를 뽑았던 사라고사. 네, 카운터로 서로들 치고받습니다. 네, 마우스 피스가 나올 듯 사라고사. 큰 그렇습니다. 것을 공격이 유효했죠. 잘 피합니다. 네, 안으로 파고듭니다. 일정한 거리, 짧은 거리에서는 박찬영이 항상 유리합니다. 네, 이제 링 중앙으로 뻗어 나와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11라운드 30초. 자, 이것이 이제 그 챔피언이 우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찬영 선수가 챔피언이라고 했다면 일방적인 어떤 승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려붙이기가 좋았습니다. 자, 단단거리에 장렬이 됩니다. 힘들군요. 네. 역시 연타를 가격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사라고사가 주질 않는군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때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다시 왼손 더블 꼭 올려서 12라운드가 끝납니다. 이제 빌라 10라운드를 맞이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라고사는 아시다시피 멕시코 선수 아닙니까? 네. WBC가 멕시코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주심의 그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조금 편파적인 데도 없잖아 있긴 있으니까요. 11라운드 들어와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다니엘 사라고사. 이것은 하나의 그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박찬영 선수가 예리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라이트 단발. 단발 올려붙이는 사라고사. 롭사이드에서 탄력 있게 다시 빠져나와야 할 박찬영. 12라운드 라스트 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소 지쳐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발 타격으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안간힘,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12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상당히 박찬영 선수에게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 안면 좋았습니다. 다시 올려붙여야 될 박찬영. 네,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영. 네, 영차 으쌰으쌰 하는 많은 관중들 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라운드가 분수령이에요. 네. 라운드에서 누가 먼저 많은 펀치를 날립니다. 지금 오히려 사라고스가 있는 힘을 다합니다. 네, 기세 잠깐 몰렸던 박찬영 선수입니다. 박찬영 선수가 오히려 12회 전에 네. 조금 밀리는 감이 없잖아 그렇습니다. 있죠.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영, 지금까지는 잘 싸워줬던 박찬영. 그러나 이 12라운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라스트 라운드 58초, 57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그렇습니다. 네. 손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방이라도 더 많이 때려야 되겠습니다. 앞면 내 공격이 좋았습니다. 올려붙이기 그러나 빗나가는 사라고사 끌어안으면서도 앞면. 네. 40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치고받았죠. 네, 치고받았습니다. 서로들 네, 서로 장군멍군했습니다. 뒤통수만 계속 치고 있는데요. 네. 서로가 지쳤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앞면 좋았습니다. 네, 올려치기 좋았습니다. 네,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 자, 20초, 19초. 자, 계속 네, 신경전입니다. 신경전입니다. 네, 앞면. 박찬영 선수가 이 실점이 12라운드에서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네. 후반부에 만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7초. 최후의 일각까지 박찬영 선수. 이제 시간 공 울리기 직전 공 올렸습니다. 자, 지금 12라운드의 스코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11라운드에는 이미경 사무국장님과 박재신 위원님은 그 10대 9로 챔피언 사라고사의 라운드로 채점을 했고, 이현우 위원님은 도전자인 박찬영의 우세 10대 9로 채점을 했는데 12라운드도 똑같아요. 12라운드도 박재신 위원님과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사라고사 10대 9, 이현우 위원님은 박찬영 10대 9 이렇게 이제 엇갈린 채점이 나왔습니다. 11라운드, 12라운드를 함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이현우 위원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게 저는 11라운드, 12라운드에 그 영상으로 봐서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박찬영 선수가 11라운드, 12라운드 보면 사라고사 턱을 맞추는 그 유효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턱이 얼마나 강도가 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효타 숫자를 따진다면은 사라고사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1라운드, 12라운드. 그걸 맞을 때마다 사라고사가 턱이 강한 건지 약간씩 턱이 흔들립니다. 근데도 버티는 거 보면 주먹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걸 약하지만 유효타로 봤습니다. 보고 사라고사는 주먹을 내긴 내지만 외곽으로 도는 반면에 박찬영 선수는 얼굴 쪽이나 몸통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2라운드에는 조금 애매했는데 12라운드는 중간쯤에 사라고사 선수가
라이트를 조금 강도 있는 라이트를 박찬영 선수가 맞췄습니다. 그 연타로 들어가는데 그걸 높이 쳐줘야 되나 아니면 박찬영 선수의 유타를 쳐줘야 되나 그러다가 아무래도 턱에 맞았다고 본다 그러면 박찬영 선수 유타가 더 많았지 않을까, 몸쪽으로 간 유타.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재신 위원님은 11라운드. 저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박찬영 선수가 공격성은 더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드 위에 걸리는 게 많았다고 보고 정타가 많이 없다고 보는데 사라고사 선수는 영리하다고 보는 게 계속 정타를 뒤로 빠지면서도 한 대씩 넣고 그런 것들이 11라운드, 12라운드에도 계속 보고 12라운드에는 오히려 조금 더 사라고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또 유효타수도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퍼도 많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종반에는 적어도 사라고사가 좀 더 공격적이었고 유타가 많았다고 네, 이제 보신 거죠.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영 선수가 그 11라운드부터 사라고사의 어퍼에 계속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퍼가 11라운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12라운드까지도 그 어퍼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데미지가 더 입혀진 게 아닌가라고 해서 11라운드, 12라운드 다 사라고사 쪽으로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도 점수 집계를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고, 이 세 위원님들께서 채점하신 스코어를 집계하는 동안 일단 현장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채점 발표를 먼저 결과를 보신 후에 저희가 채점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클로징 영상을 틀겠습니다. 12라운드까지 잘 싸웠던 박찬영 선수와 네, 12회 사라고사입니다. 전반전까지는 박찬영 선수가 네. 조금 불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았었죠. 그러나 후반전에는 역시 그 적중타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나 이 점수가 확실하게 이긴 라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채점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심초사 제2의 날을 하루하루 꼽았던 박찬영, 그만큼 최선을 다한 그 훈련이었고 시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운명의 이제 판정만 기다릴 뿐입니다. 네, 여기가 홈등이지만은 결코 우리가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 사라고사가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WBC는 멕시코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선수에게 심판이나 주심이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 지금 그 최후의 일각까지 잘 싸웠던 박찬영 선수. 그러나 이제 미국인 부신 세 분의 채점만 기다릴 뿐입니다. 네. 자, 우리 점수로 봐서는 역시 이승훈 선수 때나 마찬가지로 네. 역시 이겼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나 채점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 홈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러한 네.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잘 싸웠던 것만은 사실인데 이 사라고사 선수가 괜히 그 제스처로 자기 손을 들어봅니다. 특집 MBC 권투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WBC 슈퍼 미들급 타이틀 매치 레나드 대 두란 대 레나드의 라스베이가스 경기를 위성으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8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부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에 있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점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판가름하기가 몹시 힘들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근소한 차이다. 네. 이제 이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양 건 선수의 전반전에는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채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심 첫 하세트 적 하세트 다니엘 사라고사 사라고사 116, 116, 박찬영 115, 다니엘 115. 사라고사 우세, 사라고사 우세로 줬습니다. 적 윌리엄스. 적 윌리엄스 다니엘 사라고사 115, 115, 박찬영 113, 113. 네. 부심 네. 레리 사이먼 다니엘 사라고사 116, 박찬영 116, 다니엘 사라고사가 판정을 이겼습니다. 네, 2대 0으로 이겼군요. 네. 당시의 그 오피셜 스코어는
116 대 116, 그리고 116 대 115 사라고사, 115 대 113 사라고사 이렇게 채점이 돼서 2대0 머저리티 디시전으로 다니엘 사라고사가 승리를 안았습니다. 89년도 당시만 해도 10대 10 채점을 어느 정도 허용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수가 나왔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의 점수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위원님은 그 117대 111로 도전자인 박찬영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재신 위원님은 115대 113 챔피언 사라고사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고,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14대 114. 만약에 세 분이 그 심판을 보셨다면 1대1 무승부가 지금 나온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그 공식 경기에 그 심판으로 이제 배정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이 박찬영 선수와 사라고사 경기의 그 스코어를 이제 봤을 때는 1대1 무승부로 나왔는데, 이 스코어를 보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두 선수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권투를 보는 그 의식과 생각과 채점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상이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경기 전체의 총평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를 실제로 보면서 채점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펀치력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이 펀치가 몸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은 그 웬만한 펀치는 다 몸에 닿게 보이지만은 실제 보면은 그게 약간 갭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본 사람들이랑 많이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는 거지만 이 보는 게 실제로 앉아서 현장에서 본다 생각하고 채점을 한 거고요. 이게 맞다고 보진 않지만 제가 본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박재신 위원님. 저도 이게 정말 현장에서 봤더라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라고사 선수가 조금 더 영리하게 좀 플레이를 했던 거 같이 보였고, 당연히 박찬영 선수가 공격성도 좋았고 또 접근전에서도 좋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정타수는 오히려 훨씬 사라고사 선수가 더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해서 정타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사라고사 선수한테 더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스코어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네. 이미경 사무국장님. 저는 일단 무승부가 나올 줄 몰랐고요. 이제 일단 한 라운드당에 너무 집중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장이었으면 이게 오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타로 유효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들어간 건지를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주심으로 가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관중을 비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거를 잘 보려고는 했으나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게 역시나 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본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복싱 팬들이 좀 분노했어요. 박찬영 선수가 최소 3점에서 5점은 이긴 경기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복싱 팬들은 좀 많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당시의 기억으로는 한 3, 4점 정도 박찬영 선수가 이긴 시합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저는 뭐 점수를 매기진 않았지만 지금 경기를 다시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기를 취재했던 언론들, 물론 언론에서도 좀 갈리긴 했는데, 박찬영 선수가 도둑 맞았다라고 표현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유효타수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렸다고 평한 매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취재했던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역시 또 비슷한 무승부로 본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채점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는 또 생각되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4월 22일입니다. 지금 섬유센터에서 그 피닉스 배틀 4강전 경기를 끝내고 다들 피곤하신데 지금 와서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혹사를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영상을 하나 저희가 보면서 채점을 해봤고, 이 콘텐츠를 좀 더 가다듬어 가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경기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그럼요. 싶은데, 저희들이 오늘 이 채점을 했지만 그 시청자분들은 그냥 대충 이런 그걸로 채점을 한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펀치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 펀치가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심판이나 저랑 아마 의견이 달라질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걸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그걸 감안해서 시청자분들이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저희들은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펀치가 정확히 맞았는지, 정확히 얼마 정도 데미지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예를 들어서 잽이나 약한 펀치가 들어간 거랑 강한 펀치가 들어간 거랑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어떤 큰 펀치 같은 경우에 작은 주먹 3개 내지 5개까지도 상쇄시켜주는 큰 펀치가 있는 반면에, 그 양쪽 선수들이 펀치도 유효타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잽 하나까지도 따져가면서 누가 승리했는지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얼마나 정확히 맞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영상으로 봐서 그걸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소리까지도 안 나고 하니까 정확하게 정말 이게 주먹이 정말 맞은 건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이게 또 현장에서 보면 소리도 다 같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예 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상으로만 딱 보고 하기 때문에 이현우 선배님과 제가 좀 나눠지긴 했는데 잘 그분이 스파링 한번 하시죠. 잘 봤습니다. 확실히 근데 현장에서 보면 진짜 틀려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그 부분을 정말 차이가 큰데 현장에 와보신 복싱 팬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의 그 느낌, 또 영상으로 보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현장에서는 한 곳에 앉아 있잖아요. 한 각도에서 경기를 보게 되는데 영상으로는 여러 각도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는 관점에서는 재밌을 수는 있으나 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채점할 때는 외려 여러 각도의 영상이 나오는 것이 현장에서 채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추후에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논란 경기 그런 경기가 벌어진다면 실제로 채점을 하셨던 위원님이 나와서 그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또 저희 그 KBM의 멋진 심판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